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원 유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다른 질환으로 입원할 때에는 환자가 성인이라면 본인이 신청하고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병실이 있으면 입원할 수 있죠.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정신과 입원 유형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동의를 하고 병동에 들어가는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이 있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이 가능한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여 강제 입원 또는 비자의 입원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를 살펴볼까요? 성인이라면 일반 입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진료를 신청하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병상이 있으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을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정신병원 입원을 할 때 개방병동인지 폐쇄병동인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입원을 한 후 본인이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 신청을 해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자의 입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에는 다른 경우에는 없는 동의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인인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하는데 보호자 1인이 같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의 입원과 차이는 자신이 원한다고 퇴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원에 동의한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과 다른 독특한 방식의 입원이 또 있습니다. 성인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자의 입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이런 입원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를 강제 입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습니다. 보호 입원은 일반적으로 보호자 2명과 각각 소속 병원이 다른 정신과 의사 2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고요. 행정 입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의뢰하고 정신과 의사 2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은 강제 입원이라 당사자분들은 힘드실 텐데요. 병증이 심하고 자살의 위험이나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급 입원이 있는데 급박한 상황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타의 위험이 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응급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입원할 수 있는데 3일 후에는 퇴원을 해야 하고, 입원이 더 필요하면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으로 전환해 입원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들로 비자 입원을 경험한 분들은 이것을 강제 입원이라고 하면서 무척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입원이다 보니 괴롭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입원 기간은 더 길어지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강제 입원을 아예 없애자는 당사자들도 많아요. 강제 입원의 경우 입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첫째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조사원 대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을 했다면 1개월 안에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게 돼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는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 과정에서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심사해요. 환자가 입원할 때 반드시 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조사원의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입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 유지 또는 퇴원이 결정되며 퇴원 결정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의 심사를 해요. 병원에 요구하면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 청구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퇴원을 원하거나 치료 환경을 더 좋게 바꾸고 싶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퇴원이나 입원 유형 변경, 처우 개선,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 입원 유지 등이 결정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4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인신보호구제 신청은 국공립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개인을 위한 제도예요. 병원에 요구하면 구제 청구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구제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청구하면 돼요. 법원은 환자 심문 후 수용 해제 결정을 하거나 기각을 결정하게 되는데 수용 해제 결정 시 같은 사유로 재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신보호제도 안내 전화는 1661-9797이며 콜센터에서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신청 절차가 있는데 병원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병원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진정함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넣으면 되고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병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상담조정센터 1331로 전화하거나 인권2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강제 입원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심한 정신질환으로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심하게 비관하면서 자해를 시도할 때 강제 입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 입원은 치료의 필요성과 자신의 입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첨예하게 대치될 때 논란이 되는데요. 당사자의 권리도 포기할 수 없지만 치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강제 입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병원 입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입원 유형이 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의입원을 선택하고 입원 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치료 기간이나 치료 방법 등을 스스로 체크하여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